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가 총탄에 쓰러진 1979년 10월 26일. 이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이었을까요? 아니면 계획된 거사였을까요? 동명의 논픽션을 각색한 이 작품은 당시 최측근들의 배신과 갈등, 충성 경쟁을 통해서 절대 권력의 붕괴 과정을 그려냅니다. 내부자들부터 시작된 욕망 3부작의 피날레, 남산의 부장들입니다. 대통령이 시해되기 40일 전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폭탄 같은 증인. Do you swear to tell the truth, the whol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 so help you God? Yes, I do. 한때는 정권의 수족이었지만 지금은 버림받고 도피 중인 전 중앙정보부장 박용각입니다. 전 한국 최고 정보기관의 책임자였습니다. 썩은 권력을 탐욕스럽게 먹던 제가 모든 걸 토해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그 냄새나는 썩은 권력의 맨 끝에 한 사람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프레지던트 박 대통령이 지금 한국 민주주의를 비극으로 만들고 있는 자입니다. 폭로전을 예고한 전임자 때문에 중앙정보부장 김규평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지고 청문회까지 못 가게 애는 썼습니다만 북한 김일성이나 안 할 도발을 말이야. 이 나라 전직 정보부장이 했어. 그 박용광이 나라 팔아먹을 동안 뭐 했어 정보부장이? 회고록 얘기는 뭐야? 2인자 행세를 하는 경호실장 곽상천은 이번 일로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 배신자 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당장 잡아가지고 여 청와대 뒷마당 무궁화 퇴비로 쓰셔야. 제가 미국 가서 조용히 해결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오른팔과 왼팔. 하지만 경호실장 가서 일 봐. 정보부장이랑 단둘이 할 얘기 있으니까. 각하의 절대적인 신임은 아직까지 김 부장의 몫입니다. 김 부장, 예, 각하. 김 부장도 내가 그만두길 바라나. 진심일까? 아니면 떠보는 걸까? 내가 오래 하긴 했지, 안 그래? 제가 각하 옆을 지키겠습니다. 미국의 망명 중인 박용각은 현재 회고록 출간을 앞둔 상황. 정권의 비리를 폭로하는 회고록 원고를 어떻게든 사전에 입수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그를 죽여서라도 말이죠. 그런데 놀라라. 오랜 친구이자 군사 쿠데타 동지였던 그들. 나야 너. 너도 나처럼 똑같이 당한다 너. 책 쓴다면 원고 내놔. 버림받은 자의 복수심인지 아니면 돈 때문인지 다 그렇게 생각해. 대통령의 등 뒤에 칼을 꽂은 친구를 김 부장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규평이 넌 그러면 안 되지 않아? 내놓고 가깝게 용서 빌어. 그거 내놓으면 나 죽지 마. 안 내놓으면 진짜 죽어. 빈말을 할 친구가 아니라는 걸 박용각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현, 너 놀다가 왜 이렇게 일찍 가? 내일까지야. 다음날 두 사람이 다시 만난 장소는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 이곳은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인권운동의 성지인데요. 자유롭다. 자유로워. 인권 탄압에 앞장섰던 중앙정보부의 전 현직 수장이 인권운동의 성지에서 만나는 아이러니와 함께 모르겠다. 아휴. 가져왔지. 아직은 민주주의가 남의 나라 이야기라는 씁쓸한 시대상도 이 장면에 녹아 있습니다. 너 미국 애들이 박통을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것 같아? 난 딱 1년 안에 끝난다고 봐. 각하도 준비하고 계신다. 천천히 내려오실 생각이야. 내가 옆에서 도울 거고. 야, 그 타령을 믿니? 어? 김 부장은 믿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결국 올바른 결단을 내릴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곽 실장이 각하를 지킨다고 또 땡크를 돌린 모양입니다. 이거 하지 말랬지? 과잉 충성을 일삼는 경호실장과의 갈등이 결정적인 화근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사람은 인격이라는 게 있고 국가는 국격이라는 게 있어. 여기 청와대야. 탱크 한 번만 더 돌리면 탱크로 경호실부터 뭉개버릴 줄 알아. 미친처럼 날뛰지 말고 각각 경호나 잘해. 알았나? 곽중령. 육군 중장 출신의 김 부장은 과거의 계급까지 들먹이면서 윽박지르고 김 부장,
각하가 국가야. 국가 지키는 게 내 일이야. 김 부장이야말로 자기가 할 일을 정확하게 몰라? 자제력을 잃고만 김 부장.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는 네가 있을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야. 사태는 일촉즉발의 대립으로 치닫고 동네 건달들보다 나을 게 없는 욕지거리와 멱살잡이,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이런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어디서 기상이야? 이거 쿠데타야 쿠데타! 선배가 돼가지고 말이야. 어? 야 우리도 저 남산 쳐들어가자 안 되겠다. 어? 돈가스 맛 좀 한번 보자. 그날 이후 김 부장은 궁지에 몰리기 시작하죠. 각하, 김영삼 총재가 뉴욕타임스하고 인터뷰했습니다. 뭐랬는데? 미국이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압력을 통해서 각하를 제어해 줄 것을 요구했답니다. 인터뷰를 막지 못한 건 정보부장의 책임. 이건 명백한 반민족적 적대 행위입니다. 김영삼 총재 즉각 제명하셔야 됩니다. 인터뷰 좀 했다고 야당 총재를 대령한다면 미국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대통령도 김 부장의 충언에 귀를 닫은 지 오래. 게다가 당시 군부의 실세였던 보안사령관을 인맥으로 포섭한 곽 실장은 김 부장의 날개를 꺾을 결정타를 준비합니다. 지금껏 경험한 적이 없는 대통령의 극배노.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박용각의 회고록이 일본에서 출판되고 맙니다. 내가 미쳤어! 왜 내가 내 무덤을 파? 그러니까 그놈의 그거 땅에 묻던가 불에 태우던가 했어야지. 뭐 재밌는 거라고. 다 없애서! 그거 가지고 있는 거는 FBI랑 김 부장이랑 김 부장이 설마 진짜 그러게 비밀이 판돈인 사람이 한 판에 다 풀면 어떡해. 거기 비밀이 없어! 그로부터 얼마 후 실종자가 돼서 행방이 묘연해진 박용각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프랑스 파리. 이게 얼마만이야? 어? 얘기 좀 많이 좀 하자. 대통령이 시해되기 25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계엄령 선포하시죠. 땡크럼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각하 계엄령은 안 됩니다. 단지 그들만이 몰랐던 세상의 열망과 분노, 그리고 충성과 배신의 나비 효과는 운명의 총성을 향해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